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PNT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오늘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음봉을 보여줬는데, 그 음봉이 2차전지의 상승은 끝났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 한 차례 올라가고 눌림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차전지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의 성장, 이게 있어야지만 2차전지가 같이 움직여 라고 우리가 이제 한 1년, 2년, 3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전기차의 성장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다 보니까 막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대로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사이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물론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팔리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거나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 보조금이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휘발유차, B라는 전기차가 있는데 이 휘발유차는 3,500만 원이고 전기차는 4,000만 원이야. 근데 국가에서 전기차를 사면은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을 할인을 해줘요.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는 실질적으로 3,2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휘발유차인 3,500만 원보다 더 싸니까 일단 메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충전하는 것이 휘발유 충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니까 이게 더 좋은 거죠. 차값도 싼데 관리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도 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을 했어. 근데 이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4,000만 원을 주고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3,500만 원의 휘발유차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3,800만 원의 하이브리드 차를 사겠습니까? 아마 이쪽으로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이 전기차를 사가지고 이 휘발유차를 사가지고 기름가 500만 원 차이를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몇 년을 해야 되는, 이거 다 계산하면서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차값만 놓고 본다 했을 때 보조금이 없어지면은 전기차보다는 휘발유차를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여전히 판매량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당장 이번 달 판매량이 조금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전기차가 휘발유차를 대체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러면은 우리가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전기차의 성장 속도를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더 뛰어넘었다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됐죠. 뭘로? ESS로. AI가 성장을 해.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돼. 에너지 필요해. 원전만으로는 부족해. 태양광 풍력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 풍력에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ESS가 필요해. ESS는 뭐다? 배터리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ESS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된 거고, 우리나라 2차전지 회사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시각이 딱 여기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넓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딱 2차 전지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고 신재생 에너지를 연결해서 쭉 보니까 ESS라는 새로운 영역이 있었던 거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아지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 모양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대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배터리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대비해서 배터리의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2차전지 종목들이 있는데 왜 PNT일까? PNT는요, 전극 공정 코어 장비의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원가, 성능을 좌우하는 전극 코팅이라든지 건조, 슬리터 이런 쪽에 PNT가 토탈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소수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수 업체고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요청을 하고 여기서 납품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조 단위로 쌓여 있다라는 거겠죠.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거의 한 2조 가까운 부분이다라고 공시가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배터리 설비 비중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EV라든지 ESS 등 뭐 증설 사이클이 살아나는 구간에서 매출 인식의 파이프가 이미 채워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ESS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확장되는 영역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한 우물만 파서 거기에서 이제 1등 기업이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요즘은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기업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한 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두 개, 세 개 정도로 늘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라고 해서 뭐 LFP 배터리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유리기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물론 후발주자로서 이미 거기를 조금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과 경쟁을 할 때 좀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좀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당장에서야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이 유리기판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들어가는 돈은 있을 건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인식이 되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전기차 보조금이 미국에서 완벽하게 없어지고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만약에 보조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판매량이 줄어들면 배터리의 판매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P&T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2차 전지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P&T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실적이 막 빨간색으로 나올 때에도 이 P&T는 매년 뭐였어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예상치를 놓고 보면 올해는 조금 적게 벌게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적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한 1,300억대 영업이익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주잔고 역시도 조 단위로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P&T를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저 허벅연애TV 공식 채널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고요. 저희는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해서 이런 결과물도 나왔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뭐합니까?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거나, 뭐 오늘 매도 못할 경우 이제 내일 매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좌에 종목을 막 이렇게 쌓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결과물들이 나와줄 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뭐 일단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동안 이제 뭐 진입장벽이 있었다, 뭐 기간이 부담이 됐다, 가격이 부담이 됐다, 뭔가 이제 부담이 됐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다 치워버렸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오세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딱 5거래일 동안 무한 반복으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해보시고, 좋아? 그러면 또 하고, 싫어? 나빠?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입장벽 굉장히 많이 낮아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오셔라.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오늘 금요일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거 월요일날 내가 할 거야. 부랴부랴 무슨 준비를 합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여러분들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죠. 그쵸? 연락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